우리 둘째 이모 집이 한옥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사촌들하고 이렇게 좁은 방바닥에서 자고 뭐 밤새 몰래 게임하고 화장실도 헛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할머니 동에서 한옥 문화 흡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잡다면 미학 호스트 무빙 워터입니다. 오늘은 한옥을 사랑하고 한옥을 설계하고 한옥에 살고 계시는 다니엘 텐들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텐들러 다니엘이라고 하고요. 독일에서 왔는데 근데 서울에서 한옥 설계도 하고 뭐 일반 건축 설계도 합니다. 건축사무소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건축을 하시겠지만 예. 특별하게도 한옥에 꽂히셔가지고 한옥을 디자인하시곤 하잖아요. 예, 말씀은 조금 두꺼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뭐 서양 양식 좋아하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독특한 이력이 한옥으로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목록을 좀 살펴보니까 와, 이거 이럴 수가 있나요? 뭐 하는 족족 상을 받으셨어요. 2021년 서울 우수 한옥, 올해 서울 한옥 대상을 서희 제가 받았고요. 예. 그리고 2년 연속해서 정다운 집이 상을 받았는데 예. 정다운 집은 이거 말고도 상을 2개나 더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3관왕을 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우수 한옥으로 또 화인원이 나왔고 또 올해도 서울 건축 산책 시장 특별상 예. 비년제를 또 받으셨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한옥들이 네, 또 계속 네. 생겨나고 있고 리모델링이 되고 있고 다른 건축물들도 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상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건축주들하고 굉장히 치밀한 관계로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엄청 소통 많이 하면서 건축주에 맞는 집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조금 감동을 받는 설계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서울 하면 대부분의 수도들이 그런 것처럼 높은 빌딩 마천루들 그런 빌딩들이 줄을 이루고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데 그 안에 한옥이라는 것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옥 뭐 너무 당연하지 한옥은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옥을 바라봤을 때 우리 외국인들은 한옥을 좋아하나요? 좋아하죠. 잘 유지된 한옥 그런 데 가보시면 한국 사람들도 이건 이쁘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 있죠. 우리 조상들의 미학, 비례, 그 소재감 이런 거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거 아름답게 느껴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한옥만의 특징은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건축이니까 어느 나라의 전통 건축이 마찬가지인데 각 나라의 기후, 문화, 기후. 역사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옥이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래서 남부지방 생긴 대청마루. 대청마루. 예,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와 있고 구조 보이고 시원하고 그런 공간이잖아요. 원래 한옥에서. 반면에 방도 있어요. 근데 방은 온돌 있잖아요. 온돌은 우리 북부 지역에서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려 시대 때쯤 이 두 가지 요소는 합쳐가지고 우리 지금 흔히 한옥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통 건축물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공간들이 대조적인 성격 가졌어요. 대청은 여름 공간이고 그냥 오픈하고 화려해요.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회적인 교류를 해요. 손님들이 오면 대충으로 모셔요. 맞아요. 방은 프라이빗해요. 방은 되게 심플하고 배세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대조적인 성격 가지는 공간들이 또 마당 둘러쌌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로 한옥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조합은 저는 다른 나라에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여행을 많이 유럽 여행, 뭐 프랑스, 이태리 여기도 지금 피렌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네? 이런 양식은 또 없네? 예.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북촌 한옥 마을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크잖아요. 너무도 예. 많고 그렇죠. 그 중에 하나 막 콕 집어서 이것 좀 보면은 딱이다. 그런 예. 것도 있어요? 있죠. 제 생각에는 맨 먼저 북촌 문화센터 가시는 건 좋아요. 그거는 안국역 2번 출구 근처에 있거든요. 네. 그 센터 자체도 굉장히 좋은 한옥이고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백인제 꼭 가보셔야 합니다. 백인제요? 예, 백인제 가오. 일제시대 때 지어진 한옥이긴 한데 그런데 그 시기에 물론 영향은 받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전통 문화가 그때도 뭔가 좀 이렇게 살아남는 그런 힘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시기 때 전통 한옥에도 볼 수 없는 요소도 많고 배치랑 이런 거 굉장히 멋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꼭 가보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좀 많이들 알고 있지만은 31번지
거기 올라가시면은 그 유명한 포토스팟이 있어요. 아하. 또 중요하죠. 우리 또 SNS 또 딱-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옥 골목이 쫙 네네. 보이고 남산까지 이렇게 보이니까 멋있어요. 그리고 은평 한옥마을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또 우리 서희제도 있고 정다운 집도 있고. 그렇죠. 은평 한옥 마을도 현대 한옥 지금 우리 시대 때 한옥은 어떨까 궁금해하시면은 네. 은평 한옥 마을 가보시면 됩니다. 은평 한옥마을 진짜 좋습니다. 저 거기서 하루 잡았거든요. 예. 너무 좋았어요. 멋있죠. 너무 좋았어요. 중정도 너무 멋있고. 그렇죠. 이게 건축이 시골에 있는 그런 뭐 엉성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현대적인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직망사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아하. 거기도 그 한옥 체험 센터인가? 또 재밌는 건물 있고 한옥도 스테이도 가능하고 네.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직망산 가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한옥에 꽂히시게 된 계기를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둘째 이모 집이 한옥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한옥은 물론 전통 한옥이라기보다 좀 도시형 한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집에서 가끔 머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촌들하고 이렇게 좁은 방바닥에서 자고 뭐 밤새 몰래 게임하고 화장실도 헛간이었어요. 자식 화장실이 있었고 세수하려면은 이렇게 물통에 바구니 쓰고 이렇게 맞아요. 뭔가 굉장히 뿌듯한 어릴 적 추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할머니 통해서 한옥 문화 흡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늘 저한테 한국이라는 곳이 굉장히 마음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마음과는. 고향 같은 그런 그렇죠. 곳이었을 수 있겠네요. 아, 그래서 한옥에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되셨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전통 문화 자체는 늘 관심 많았습니다. 그런 이런 배경이 있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어떤 한옥을 접근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글쎄요. 서울시에서 이 네. 한옥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2004년도 왔어요, 일을 하러. 근데 그 당시쯤에 지원금 시스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한옥 지원금. 예, 한옥 네. 지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 근데 네. 처음에는 북전 같은 한옥 보존 네. 지역에서만 해당되다가 네. 북전에서 나중에 서촌까지 늘리고 그리고 지금은 서울 전체에서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줘요? 보존 지역에서는 가장 높고 네. 아닌 지역에서 조금 더 낮은데 보존 지역에서 있는 한옥을 수리하시면 사실 제일 많이 나와요. 리모델링하면. 리모델링 사실 그 대수선, 그러니까 수선 있고 대수선 있는데 대수선이라는 거는 조금 제대로 고치는 거 뼈대까지. 근데 정확한 정보는 서울시 한옥 포털에서 얻을 수가 있으면 서울 지원센터라는 데도 있는데 거기 찾아가시면은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지원을 해주니까 북촌 한옥 마을이라는 것도 보존이 되는 것이고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기 그렇죠. 위한 그런 활동이겠네요. 그리고 있는 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신축할 때도 사실 장인 기술 우리 한옥 안 지으면 사실 그것도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 대목들이나 마공들이나 아니면은 소목장님들 이런 분들이 한옥을 지어야 리모델링 해야 또 일거리 생기고 그것도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 지원금 시스템 통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도 제 세금 그런 데로 들어가는 거 기뻐요. 그렇겠네요. 그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거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번에 검색을 해보니까 예. 한옥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서울 한옥 4.0 재창조 예. 추진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년간에는 전통 한옥을 구현하고 보존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 새로운 방식이 살아남은 지금 현대 방식으로 재해석한 그런 한옥 방식에 예. 대해서도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옥 기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네. 지원금 받으려면은 네. 딱 이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요렇게 해야지만이 너 지원금 그렇죠. 해줄 거야였구나. 근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도 조금 자유롭게 새로운 거 하려면은 조금 허용을 해주는 그런 것도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가서 앞으로 한옥은 우리 미래 한옥도 어떨까? 재해석 어떨까? 그런 방향으로도 가는 거 있는데 저는 건축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그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계속 리모델링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 한옥의 새로운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제1회 서울 한옥의 미래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저는 되게 이런 것도 재밌고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라는 거는 멈춰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 한옥이라는 것도 과거로 보시면은 늘 똑같은 한옥 아니었고 그 시대별 이제 변화 이런 거 늘 있었고 네. 전통스럽게 늘 한옥을 앞으로도 짓겠지만은 근데 조금 더 우리 시대에 맞는 한옥이라고 하면은 형태도 조금 한번 다시 재해석하면 안 될까요? 그럼 새로운 것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도 더더욱 현대 건축에도 새로운 역할,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건축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서울 한옥의 미래 추진되고 또 서울 한옥 정책 25주년 서울 한옥의 새로운 상상 심포지엄 그거는 11월 말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사실 그래서 우리 한옥 미래에 대한 관심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연 소장님도 가시나요? 저로 가야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보실 수도 있어요. 가시게 된다면. 네네네. 마지막으로 한옥이 사랑받아야 할 대상인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서울의 한옥의 새로운 상상이라고 하는 공모명도 오늘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한옥도 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건 전통을 꼭 지켜야 돼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두시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리조리 피해가 잘 피했죠. 네네네. 그러니까 전통 문화의 기술 이런 거 그대로 유지를 하되 우리가 이런 거 계속 보고 또 새로운 거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유산으로 자체 그래서 전통스러운 한옥도 계속 지으면서 네. 한 단계 더 가서 동시에 우리 시대에 더 맞는 한옥 아니면은 현대 건축도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건축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많이 지금 시작되었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많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아름다운 한옥의 도시 서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은 아니어도 전국에서 한옥에 대한 관심을 맞아요. 많이 이제 높아졌으니까 맞아요.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한옥도 많이 나오고 또 한 단계 더 가서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해외 사람들이 한옥을 더 좋아하는 시작점이 다들 좋아해 되었으면 주시고 관심만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잡다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